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진도를 나가자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는 뭘 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나콘다 사이트는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anaconda.com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떠요. 아나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운로드 이걸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봐요. 그럼 윈도우 버전도 있고요. 맥OS,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아나콘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거든요. 이게 운영체제 종류별로 다 된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파이썬 3.7 버전이 있고 2.7 버전이 있는데 이 파이썬은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2.7에서 개발된 게 3.7에서는 안 돌아간다. 이게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옛날 버전은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 없고 3.7을 다운로드 받고 그냥 넥스트 그냥 하면 설치는 끝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파이썬은 그죠? 매니지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콘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콘다가 어떤 이제 파이썬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머신러닝을 그죠? 머신러닝을 훈련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기계학습 같은 거. 또 하나 딥러닝도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이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걸 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 SC 뭐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사이키입니다. 사이키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패키지라고 있어요. 근데 사이키런을 프로그램에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SK 하고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그냥 사이키런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라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죠?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깔아야 돼요. 사이클론 빼고 텐서플로우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죠? 분석하는데 확장성이 있고 성능이 되게. 그래서 여기 넘파이나 판다스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는 데이터를 뭔가 처리하는 프로그램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쁘게 차트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읽기가 좀 어려워요. 매플랫립 그죠? 매플랫립이라는 게 라이브러리의 약자겠죠. 그래서 차트 그려주는 거나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냥 인스톨만 하면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아나콘다라고 나온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A, B, C, D는 A니까 찾아볼까요? 그죠? 여기 있네요. 아나콘다 64비트 요거를 딱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아나콘다 프롬프트 이렇게 그죠? 여기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거는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혹은 변경된 거를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최신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콘다라는 게 아까 매니지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다라는 걸 쓰고 업데이트를 해라. 그죠? 기본적인 거를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내가 패키지를 설치를 할 때는 이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인스톨로 바뀝니다. 그죠? 인스톨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까는 거고 그럼 실제 작업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보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죠. 그래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한번 띄워봐요. 그죠? 여기 있네요. 저는 아까 쓰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뭐 하나 뜨죠. 얘를 죽이면 안 돼요. 얘가 엔진이에요. 엔진. 얘가 엔진이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걸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뜨고요. 웹브라우저가 뜬 다음에 이렇게 디렉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디렉토리 지금 보면 여기 슬래시라고 있는데 이 디렉토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보면 설치 파일 중에서
C 드라이브에 보면요. 여기에 사용자 있죠, 사용자. 그죠? 이 사용자에 가보면, 여기에 컴퓨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아나콘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디렉토리 중에. 그러면 여기 아나콘다 3라고 저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들어가 보면, 그죠? 여기에 디렉토리, 그죠? 여기에 디렉토리가 그 아까 아나콘다의 기본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여기 하나가 더 있네. 콘다 스튜디오 시스템.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디렉토리에다 하다 보면.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뭘 할 거냐면, 지금 우리는 파이썬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디렉토리를 만들 때는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서 U라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난 새로운 걸 만들 거다. 그죠? U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디렉토리 명을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U 있죠? U. 그죠? U에서 우리는 디렉토리를 만들 거니까 폴더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 안에. 이 폴더.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누르기만 하면 만듭니다. 요거에서 폴더를 누르면. 그러면 그게 뭐로 되냐? 여기 untitled 폴더라고 적혀 있죠. 요 이름으로 되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쓰기가 싫으니까 요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죠?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rename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rename으로 어떤 거를 넣어줘서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자기가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L-PML이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휴지통 누르면 지워지겠죠. 딜리트. 그러면 요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고, 두 개나 들어왔네. 그죠? 여기에다가 어떤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겠죠. 저는 이제 뭐가 몇 개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U에서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파이썬 3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머리 쪽에 untitled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디렉토리 가서 한번 봐봐요. 여기 untitled ipynb라는 파일이 있죠. 이 파일에 내가 쓰는 작업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untitled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거나 바꾸면 됩니다. 뭐 my 그죠? my python, 그죠? my python이라고 이름을 집어넣고 뭐라고 쳐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rename을 누르면 이쪽이 my python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여기에 파일명도 my python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색이 있고 여기 회색이 있죠. 이렇게 파일이 여러 개 만들었다면 초록색은 현재 내가 작업 중에 있는 파일, 여기. 그죠? 저렇게 회색인 건 아예 닫혀 있는 거지 뭐. 그죠? 닫혀 있는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면 어떤 작업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가위를 누르면 이걸 지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는 어떤 기능이 있냐? 워드의 기능이 있어요. 메모장 비슷한 기능이. 그래서 문서도 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 코드가 있잖아요. 기본값이 코드죠. 코드는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인 거고, 이거를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나는 문서를 치겠다. 그러면 1일차 파이썬 기본 학습 이렇게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런을 눌러봐 보세요.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고치고 싶으면 다시 올려놓고요. 여기에다가 샵을 넣어주면 글자가 커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거는 파일 출력을 배우겠다. 그리고 런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죠. 그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제가 준비해왔던 거로 한번 열어서 볼게요. 이걸 같이 한번 해보죠. 파이썬 이제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 조금 로딩하는데 걸리네요. 이게 엣지라서 잠깐 여기 확인만 해볼까? 확장 여기 있네.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훨씬 잘 보이네. 씨. 그죠? 예.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참조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할 거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보면은 R이라는 언어도 있고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R은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하는데 주로 써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통계 분석하면은 그 차이 검증과 뭐 있었죠? 관계 검증 있었죠. 이제 그런 분석을 할 때는 R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머신러닝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데이터 마이닝이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 그건 몰라도 좋다 이거죠, 지금은. 지금 몰라도 좋은데 아무튼 같은 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정말 특별합니다. 일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일반 프로그램은 뭐냐? 웹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내가 홈페이지. 그걸 개발할 수도 있고요.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웬만큼 생각하는 거는 다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되는 거죠.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데이터 분석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기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 우수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한번 당겨서 요게 이제 파이썬이고 이제 요걸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주피터 노트북.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죠. 변수라는 걸 선언해야 되는데 얘는 첫 번째 변수를 선언한다. 자, 그런데 이 파이썬은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바로 쓰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얘는 말은 변수의 선언이지만 실제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샵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뭡니까? 코드죠. 이게 코드여야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TOT에다가 5를 넣어라. 그러면 여기에 5라는 값이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그죠? 근데 이제 원래 변수의 선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 보면 이렇게 인티저 TOT 이렇게 선언하고 쓰게 돼 있거든.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선언 안 하고 써도 된다. 그리고 저 결과를 내가 보고 싶어요. 그냥 TOT 치면 돼요. 변수 이름을 치면. 그리고 실행할 때는 여기 런을 눌러도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요. 춥지 않아요? 그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은 변수를 아까 저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만 치면 뭐가 됩니까? 출력도 되죠. 자동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 더 해볼게요. 테스트라는 값을 넣고 거기에다가 영어 단어 테스트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이쪽에 이놈은요. 요게 콜론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죠? 문자열입니다. 보통은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굉장히 까다롭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1이라고 치고 T 이게 문자입니다. 다른 컴퓨터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는 뭐가 틀려요? 단어가 하나 있고 여기 헛다운표 하나로 감싸죠. 이름의 한 문자를 얘기해요. 근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문자열이고
이렇게 써도 문자열입니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동으로 자꾸 쳐줘갖고 이상하게 나오는 건데 컨트롤 F 쳐봐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테스트라는 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두 개의 콜론, 두 개짜리에서 아이고 인밸리드 에러가 난 거죠. 열고 닫고인데 짝수인데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게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곱다운표 하나짜리 써도 결과가 똑같고 두 개짜리를 써도 결과가 똑같죠. 다른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출력은 이거와 이거 두 개를 냈는데 실제 결과는 뭐만 나왔어요?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다 출력하고 싶으면 프린트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O랑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까지 둘 다 나왔죠. 그죠? 그래, 안 그러면 제가 프린트를 안 써주면 마지막 하나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조금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하기를 해서 추가를 해볼게요. 이걸 보면서 같이 해보죠. 자, 첫 번째,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3.5를 넣어라. 이거는 뭡니까? 실수죠, 실수. 그리고 리스트 1이라는 변수에다가 요 이름은 마음대로 줘도 되는 겁니다. 에다가 뭘 넣냐? 마이너스 1, 0, 1을 넣어라. 자, 그리고 튜플 1, 요 이름은 마음대로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M하고 F. 그러면 여기에 저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출력 어떻게 하면 찍으면 돼. 프린트 테스트. 그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 1번. 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쵸? 값을 그렇게 줬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튜플도 찍어볼까요? 프린트 1번. 그죠? M하고 F가 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 놈과, 자, 봐보세요. 요 놈과 요 놈은 좀 데이터 타입이 다르지 않아요? 얘는 실수고, 맞죠? 3.5는 실수고, 리스트 2라고 쓴 거는 값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지금? 3개가 들어가죠. 밑에 거는 M하고 F 2개가 들어가죠. 근데 봐보세요. 여러 개라는 의미에서는 이놈과 이놈은 같은 건데, 이 기호가 다르죠? 이 끝에 기호가. 저 꺽쇠 이렇게 한 거를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 이렇게 한 걸 튜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떤 타입이냐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타입입니다. 여기 타입 있죠. 그래서 타입 한번 그냥 이렇게 쳐볼게요. 타입 테스트. 그냥 바로 에러가 났네. 아,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플롯으로 나오죠. 얘는 실수다. 그죠? 얘는 3.5니까. 그러면 요거 지워볼까요? 엔터? 인티저죠. 그럼 정수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다른 컴퓨터 언어와 다르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그 데이터를 보고 타입을 선언해줘요. 다른 언어는 정수인지 실수인지 다 가르쳐줘야 돼.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똑같이 타입 넣고 리스트 1번. 파이썬은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이게 여러 개 있죠. 값이 3개잖아요. 리스트라는 타입이 있네. 그죠? 일반적인 건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 있냐면 데이터 분석 언어에만 있는 거예요. 일반 컴퓨터 언어에서는 리스트라는 타입이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R에도 리스트가 있어요. R에도. 자, 그 다음에 타입 튜플 1번. 얘는 튜플이래요. 그죠? 네, 튜플이라는 타입. 그러면 리스트와 튜플을 뭐로 구분하지? 이게 숫자고 이건 문자여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문자 넣을 수 있어요. 위에 거도. 이 꺽쇠가 결정하는 겁니다. 꺽쇠가.
그죠? 이 타입은.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 됐고, 그러면 이걸 조금 다양하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해보죠. 프린트, 그죠? 뭐 이거는 이건 냅두고요. 프린트 쓰고 어떻게 쓰냐면, 내가 이렇게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화면에 나오겠죠? 그리고 쉼표를 넣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테스트를 찍어라. 테스트 1인가? 테스트에 3이 있죠, 값이? 3이라는 값이 있죠? 그걸 찍어라.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요 문자열을 찍고 테스트를 이어서 찍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는데 프린트 테스트 콜론 넣고요. 슬래시 n을 넣고 테스트 이렇게 찍어봐요. 다른 게 뭐가 달라요? 한 줄 내려서 찍죠. 3을. 그러니까 요 슬래시 n이라는 거는 한 칸 내려서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 더 넣어주면 더 내려가요, 그냥. 슬래시 n. 그럼 당연히 더 내려가죠. 앞쪽에다가 슬래시 n 넣어도 됩니다. 그럼 요 사이가 공백이 뜨죠. 그쵸? 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자, 근데 내가 찍을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찍어.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포맷인데, 이제 한번 같이 해봐요. 이게 조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와 좀 달라요. 테스트에다가 내가 3.5를 넣을게요. 이제 실수죠? 그리고 프린트를 찍습니다. 프린트를 찍는데, 문자 이거하고, 요렇게 %F라고 쓰면, 이 말이 뭐냐? 플로트. 실수 찍을 거야, 나.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거 찍으려면 우리 아까 보통 이렇게 썼죠. 쉼표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결과를 요 포맷에 맞춰서 찍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파이썬만 특이하게 여기다가 %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찍히죠. 그쵸?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복사해서. 나는 3.2 정수 3개랑 그저 소수점 이하는 2자리만 찍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정수 3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3개. 뒤에 소수점 이하 2자리. 이렇게 나오죠. 이게 포맷을 지정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그죠? 포맷을. 그러면 다시 또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을게요. 똑같이 프린트 찍어라. %D 이제 정수를 찍어요. 이게 %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파이썬만 그래. 여기다 % 이렇게 넣는 거는 테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쳐봐요. 그래도 똑같네. 그죠? 0이니까. 0이니까 줄여섰구나.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문자열은 이렇게 %S로. 그죠? 문자열은. 그죠? S로 찍습니다. 그러면 테스트에다가 문자열 넣으면 테스트. 똑같이 프린트 %S에 %의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내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구나. 그죠? 출력의 모양인 거죠? 그죠? 데이터 포맷을 지정한다라는 거는 출력의 모양을 지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움말로, 출력의 형태를 지정한다. 그죠? 이게 이제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D, %F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파이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바도 그렇고 C 언어라는 것도 이렇게 씁니다. 똑같아 이거는. 자, 그런데요, 포맷을 지정하는 방식이 이건 잘 안 써요. 복잡해서. 여기 지금 중괄호를 넣고 지금 봐보세요. 0.5 F 이렇게 쓰죠. 그리고 포맷이라고 써주죠. 이게 훨씬 더 복잡하죠.
쓰는 형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다시 플러스. 제어문.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input 성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함수는 input입니다. input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score라는 변수에다가 input,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단어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냥 테스트, 그냥 score를 찍어보죠. print score. 됐죠? 요렇게. 딱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보세요. 뭐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쵸? 그럼 내가 여기다가 테스트 1, 2, 3, 4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요 스코어를 찍으니까 그 값이 여기로 들어오죠. 그쵸? 그럼 인풋은 뭐예요? 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구나. 아,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언어건 이렇게 입력받는 함수들이 있어요. 키보드로부터.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뭡니까? 이거? 자, 근데 이게 입력을 받았는데요. 입력은 받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1, 2, 3, 4. 그럼 숫자 1, 2, 3, 4가 찍혔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하나 테스트를 해봐요. 이걸 타입으로 묶어봐요. typ. 타입이 뭐였죠? 데이터형이 뭐냐? 그거 보는 거죠. 아까 플롯이냐, 인티저냐, 캐릭터냐, 뭐 스트링이냐. 아, 스트링이 캐릭터예요. 그러면 1, 2, 3, 4 숫자만 넣었어. 엔터.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스트링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다시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2, 3, 4. 1, 2, 3, 3. 숫자만 넣었잖아요, 나는. 근데 뭐예요? 스트링이잖아요. 결론은 문자로 인식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스코어예요. 원래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냥 쓸게요. 인티저 스코어. 이러면 뭐냐? 여기에 스코어가 문자입니다. 맞죠? 그거를 정수로 바꿔서 다시 스코어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뭐가 돼요? 정수가 되죠. 이렇게 개발하는 게 원래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여기에 이름을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데이터, 이름을 다르게 주는 게 좋아요. 같은 이름으로 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걸 다시 찍어볼까요? 데이터, 엔터. 1, 2, 3, 4. 그러면 스트링이 아니라 인티저로 바뀌었죠. 그죠? 이제 숫자로 바뀌었어요. 숫자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if, 만약에 데이터라는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데 이 파이썬의 코딩은 이제 다른 언어도 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 문법은 똑같은데 파이썬의 코딩은 앞에다가 콜론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게 보통 언어는 여기 콜론이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얘만 좀 특이하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엔터를 치니까 여기에 줄이 딱 정렬되죠. 얘는 이걸 들여쓰기라고 해요. 들여쓰기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안 쓰는 말이에요. 요게 참이면 요 밑에 줄을 실행해라.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하냐? 이 줄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부터 4칸이에요. 4칸. 4칸이 떠야 돼요. 근데 자동으로 띄어지잖아요. 4칸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키보드에서 탭 누르잖아요. 기본이 4칸 단위로 띄어요. 기본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프린트, 예를 들어서 A. 자, 해볼게요.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쵸? 프린트문은 틀린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 칸, 4칸, 탭키로 딱 눌렀어. 이렇게 하니까 되죠. 뭐예요? 줄을 맞춰줘야 되는구나. 그죠? 보통 언어는 이런 거 없습니다. 보통 언어는 이런 거 안 맞춰도 돼요. 근데 이제
보기 쉽게 하려고 누구나 다 개발자가 맞추죠. 근데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얘만 특이하다. 그리고 else, 여기는 else 쳐야죠. 근데 else를 치려면 얘랑 줄을 맞춰야 됩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80보다 작으면 또 여기 콜론 넣어줘야 돼. 프린트 B.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보면 맞나? 응? 왜 안 돼? 뭘 잘못했나? 돼요? 여러분들은? 아까부터 데이터 바꾼 지 그렇게 안 여기 이제 에러 같은 게 있으면 요게 나오네, 요게. 이 창에.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B를 내라. 먹통인데? 그대로 카피해서 요것에 해볼까? 안 되네. 이거 지워볼까요? 에러도 안 나오고 그냥 안 도네요. 안 되는데? 돼. 그거 거기서부터 안 됐어요. 데이터. 아예 안 되는데요? 그죠? 네, 문제죠. 그죠? 예, 뭐, 일단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 지워보죠. 자, 요렇게 두고요. 자, 80보다 크면 이걸 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쳐라. 그죠? 요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run, 다시 한번. 컨트롤 run, shift run. 이거 의미가 뭐지?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저장을 해봐요. 저장을 해보고, 한번 죽였다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나가기. 그러면 아까 그 코드가 PLM에 아이고 셧다운? 그죠? 뭐 얘도 안 움직이네요. 죽여봐요.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죠? 느낌상. 그죠? 얘도 한번 죽여볼게요. 자, 주피터 노트북 다시 실행해봐요. 원래대로 왔어요. PLM 들어가고, 우리가 아까 MyPython 이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떴어요. 여기 뭔가 에러가 있네요. except, indicate blue. 이거 아까 에러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마저 쳐보죠. else, print, b, 그리고 엔터. 신텍스 에러. 와, 콜론. 됐죠? 이제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엔진이, 자, 그래서 80보다 크면 A니까 내가 90 이렇게 넣고 런을 누르면 90을 넣으면 런을 누르면 또 안 되는데, 그죠?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봐요. 아까 테스트에서 요게 이제 그거죠. 이쪽으로 당겨서 아직 읽어오질 못했어요. 이게 파일이 커서 얘는 여기다가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else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그죠? 이거 뭐 알겠죠? 뭔지. 그 다음에는 막 뺑뺑이를 돌리자. 자, 반복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언어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에다가 0을 넣어라. 그죠? 일단은, 보죠. for, i는 in range 10. i는, 이 말은 뭐냐면, 1부터 10까지, 뭐 그런 의미예요. 1부터 10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들여쓰게 해야죠. 프린트 i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 이게 이 블럭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안 될까? 자, 아무튼 일단 요거 한번 쳐보세요. 요거 한번 쳐보고 이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1부터 100까지 도는데 테스트가 0이잖아요. 0이랑 i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해요. 그거에 합계를 계산해라. 그리고 마지막 합계를 찍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